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녹화하지 않고 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 대표님은 사스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에이전시도 같이, 노코드 에이전시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트머스라는 노코드 외주 개발 사업이랑 시그로라는 이제 이커머스 전용 대시보드 사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김웅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매출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이게 매출을 말씀을 드려야 보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올해는 이제 한 14억 정도? 작년에는 8억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성장하셨네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대표님 혹시 뭐 사스와 에이전시 쪽 비중을 알려줄 수 있나요? 거의 반반 정도? 네. 사스가 완전 구독만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세팅도 있고 해가지고 좀 섞여 있는데 비중 정도는 거의 비슷한? 그 사스로 사실 몇 억대 매출을 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에이전시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투자도 받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시랑 같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투자 베이스로 이렇게 스타트업 패스를 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사스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일단 저희는 처음에 사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가지고 저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3년 반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B2B 사스라는 섹터가 되게 글로벌리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리라기보다 한국에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자로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알아보다가 지금 하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외주 개발 관련해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장님들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템이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게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필요하셔서 그거를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구나 해가지고 좀 아이템을 고도하게 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그로 모델이 그때 엑셀의 데이터를 밀어넣는 그 모델이 발전한 건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크롤링 해가지고 넣는 거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고도화해가지고 지금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사스를 저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PMF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데 실제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줘서 이걸 서비스화하는 게 되게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사스를 만드는 그렇죠. PMF를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매출까지 이렇게 내시는 게 신기하네요. 이게 B2B는 B2B 사스 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크게 프레임 나누면 매출 쪽 보는 게 있고 비용 쪽 줄여주는 게 있는데 비용 쪽 줄여준 사스는 사실 외주로 보통 큰 회사들이 하시는 섹터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어떤 팁인데 왜 그러냐면 비용이 줄어들면 회사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만들어요. 그럼 그 파트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객단가를 어떻게 세팅하냐랑 모수가 얼마나 많냐 요걸로 좀 진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객단가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구독 비즈니스를 보통 하실 거잖아요. 저는 꼭 구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튼 보통 구독을 생각을 하시니까 구독을 하시면은 그거에다가 지불용이 얼마가 되는가 지불용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저는 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조금만 공유해 주시죠. 네, 당연히 공유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사스 생각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하는 착각이 몇 가지 있다 생각해요. 일단 하나는 한국은 구독료를 안 낸다. 이 착각. 사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어떤 점에서 아니냐면은 대기업들 지금 쓰는 거 보면은 워크데이나 수십억씩 내고 써요. ERP 툴들에다가. 그래서 그거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솔루션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불용이를 생각하실 때 저희는 SMB나 미드를 보통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엔터프라이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기존 영업망 있으신 분들이 보통 플레이를 하시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스몰 아니면 미디움 사이즈인데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쓴 솔루션들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시작하시는 게 노션이나 슬랙을 쓰시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그럼 거기에서의 객단가 기준이랑 기능이랑 셋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 들어가서 한다고 했을 때 레퍼런스 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프라이싱이 엄청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솔루션들 수준이 되게 좋고 글로벌로 봤을 때 요런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고 그럼 프라이싱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외주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쓰는 애들이 ARR 기준으로 10분의 1 정도면은 가격 저항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원짜리면은 ARR 200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럼 구독료는 한 18만 원일까요? 1년에 200이니까 10몇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선 정도가 적절한. 근데 이게 적절하다는 게 너무 싸지 않냐? 왜냐면 외주로 하면 2천만 원인데 구독이 어떻게 200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기 구현일 때 저 가격 저항선이 없는 지불 용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뒀으니 그냥 이 돈만 내면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외주로 할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로 팔아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외주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코스트랑 대충의 지불 용의를 판단하신 다음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ICP가 나오거든요. 네. 어디가 이걸 진짜 돈 내고 쓰는구나. 네. 그럼 그들 대상으로 최소 기능 정의를 하신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뭐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먼저 팔았어요. 네. 런칭하기 나오기 네. 한 달 전에 팔았고 네. 그거에서 가설들이 좀 검증이 되면은 네. 제대로 런칭하고 네. 처음에는 가격 정성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좋은 게 네. 일단 필수 기능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거기 보통 이제 전환 단가는 네. 핵심 기능을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전환이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뭐 하는 솔루션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네. 페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그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데 네. 쓰기 시작하면 이거를 지속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 부분은 네. 이제 몇 번 고객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좀 네. 유료 고객사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네. 있어요. 초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인 포인트가 일단 명확하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고객들이 돈을 지불 내고. 용의는 하고 네. 그다음 계속 쓰는 이유는 네. 이제 처음에 페인 포인트 해결해서 좋은데 이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료 고객들이 그 이야기를 더 잘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저는 러닝을 최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자원이 제일 비싸니까 네.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네. 네. 뭐 프리랜서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잘 벌리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고정비로 코스트들이 다 인재들이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네.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관점에서는 러닝을 빨리 만드는 게 그리고 네. 사업가를 고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좀 그런 관점에서 네. 테스트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중요 가설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입,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지속, 그리고 가능하면 LTV까지 보는 게 좋겠죠. 예상. 네. 그래서 이제 사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면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객 확보를 안 하고 이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거는 되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고객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그 고객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원하는 게 뭔지 계속 물어보고 왜 안 쓰는지 물어보고 네네.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네. 이게 그냥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약간 제 관점에서는 로켓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로켓 만드실 거면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좋은 네. 거를 향해서 계속 추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네.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스 네. 그거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최근 특히 지금 같은 이제 투자 좀 혹한기 시점에는 로켓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그 패스를 더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딱 정답을 그리고 실제 정답을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갑니다. 근데 뭐 잘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진짜 이게 말 되게 겸손하신데요. 저도 사스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고객한테 몇만 원 받아내는 게 정말 쉽지가 힘들거든요. 않아요. 네, 쉽지가 근데 그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약간 사스 비즈니스에 약간은 용역도 같이 얹어서 하시나요? 맞아요. 저희는 대시보드 솔루션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회사가 커지시면은 필요하신 데이터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세팅을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거기서 뭔가 파생돼서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노코드 에이전시는 좀 다른 목적인데 네. 사실 그 제일 큰 이유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은 좀 다른 방향도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네. 그리고 B2B 사스는 사실 제 생각인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스트 그 구조 안에서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펀딩이 또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그 구조 안에서 펀딩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이제 좀 그림이 좀 희망차지는 않은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로 노코드 외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코드로 이제 사스를 시작했어요. 네. 그것도 뭐 맥락이 다 있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게 노코드가 되게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왜냐면은 노코드로 사스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저는 잘 못 찾았어요, 아직. 저도 본 적 없어요.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는 B2B 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고난이도,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또 엄청 뭔가 해키하게 해야 되는 게 많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런 것들 해보고 나니까 저희가 꽤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외주 개발 시장 자체가 저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견적. 네. 견적을 어떻게 낮게 할 것이냐가 화두신데. 맞아요. 노코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저희 또 이걸 더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주변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웹사이트 만들려고 하는데 뭐 똑같은 거죠. 사실 창업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네. 창업하고 나서도
이제 웹사이트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플랫폼 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 네.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네. 뭐 해볼만 하겠다는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노코드 툴로 제가 뭐까지 만들 수 있는지 뭐 유튜버들을 좀 많이 저도 스터디를 좀 했어요. 뭐 저도 개발자긴 하지만 정말 이게 그렇게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나 하고 좀 이렇게 시장 탐색하려면 튜토리얼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들은 정말 간단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기까지도 그냥 여정이 좀 길어 보이고 이거를 잘 쓰는 거는 정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게시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스를 만드셨다는 게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진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좀 이게 주요 고객들이 상거래 쪽이신 거잖아요. 네. 상거래 고객들의 그 많은 어떤 테이블 구조 같은 것들,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노코드 툴로 만드신다는 노하우가 에이전시 쪽으로 나오면 정말 뭐 만드는 게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유, 저의 어떤 노코드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주신 네.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필하면은 실제 저희가 지금 연간 데이터 거래, 그러니까 총 결제 규모를 1조 이상 수집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2, 3조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로스도 되게 많고 물론 뭐 백엔드 처리 관점에서 보면은 로그 데이터나 뭐 그 게임 데이터에 비하면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데이터를 저희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돈이 오가는 그 트랜잭션 데이터랑 네, 뭐, 정확해야죠. 네. 그게 중요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노코드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뭐 이런 게 혹시 네. 뭐 노코드로 웬만한 거 다 되는 것 같지만 대표님이 네. 어떻게 만드시는 걸 보면은 근데 혹시 뭐 안 되는 것도 네. 있나요? 일단 그 노코드 솔루션의 종류들마다 네. 걔네가 제공하고자 하는 편의성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은 걔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시게 되는데 네. 일단 저희는 버블이라는 툴을 씁니다. 네. 왜냐면은 프로토타이핑이 대부분 플랫폼이나 뭐 솔루션 같은 걸 만드시는데 그런 주로 웹이시거든요. 네. 웹을 앱으로 만들시고 앱을 하시더라도 네. 그때 유리한 툴이 버블이고 네. 그러면 이제 버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네. 네. 일단 되는 부분은 뭐냐? 버블은 제일 특이한 게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팝업이 어떻게 뜨고 뭐 화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네. SPA 형태로도 구현 가능하고 아니면 페이지 나눠서도 구현 가능한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구현들이 가능한 툴인데 이제 불가능한 부분은 뭐냐? 그럼 얘네가 이제 사실 추상화해놓은 부분에서 설정들이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럼 얘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붙어 있으니까 그 네. 사이 통신에 뭐 저희가 관여를 못 하겠죠. 뭐를 백엔드에서 해야 되고 프론트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제한되기 때문에 얘는 포스트를 쓰거든요. 네. 그럼 뭐 컬럼널 DB를 못 쓰겠죠. 네.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압축이나 최적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불리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측면은 그 암호화의 정도나 그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도 백엔드 여러 가지 API 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API의 통신 게이트웨이를 얘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하고 싶은 저희 어떤 처리들을 못 하겠죠. 아. 네,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극복을 저희가 했느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저희는 컬럼널 DB 써야 되거든요. 상황이. 네. 네. 컬럼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OLAP, OLTP가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트랜잭션 중심의 DB가 있고 분석 네.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네, 네, 네. 분석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는 컬럼을 뭐 셀렉트 할 건지랑 그 네. 컬럼에서 어떤 연산이 들어갈 건지 중심으로 좀 개발이 돼서 네.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빅쿼리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네, 네, 네. 많이 쓰게 되고 네. 그 종류가 되게 다른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그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맞아요. 별도로 있고 보통 우리가 쓰는 건 그 관계형 DB 네. 일반적으로 그냥 트랜잭션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분리하셔야 되는 노코드 쪽에는 이제 그런 분석 형태는 없으니까 별도로 만드셔야겠네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제공하는 어떤 인프라와 추상화 레벨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엮을 거냐? 그리고 허용하느냐가 이제 노코드에서 되게 중요한 네. 선택지인데 네. 이 선택지를 얘네들은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가 택하는 방식은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들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랑 저희가 직통신을 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컴포넌트랑 바로 통신할 수 있게 열어주면 저희 네. DB랑 연결하게 되고 네. 오스 부분만 네. 버블을 통해서 이제 하면은 그 키를 가지고서 네. 저희 쪽에서 통신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런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백엔드 쪽은 사실상 구현이 다 되는 거고 네. 프론트 쪽에서도 보면은 플러그인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냐 따라서 되게 그 다양한 UI들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는 중요했던 게 테이블을 이제 뭐 컬럼을 순서를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특정 연산자를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컬럼 만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이걸 뭐 백엔드에서 할 수 있고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데 프론트에서 할 때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었죠. 그럼 그런 UI들을 이제 네.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는 저희가 뭔가 핸들링 할수 있는 네.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어려우니 네, 네. API 레벨은 할 수 있나요? 그렇죠. API를 빼서 하거나 뭐 통신을 그 DB랑 저희 서버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레벨에서 뭔가 저희 쪽 DB에 뭔가 데이터를 날리는 이런 방식을 쓰신다고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좀 참신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이게 노코드 툴이 보통 비개발자가 뭐
써도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개발을 더 잘하면 훨씬 더 딥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맞아요. 받아들여지고 대표님네 회사는 그러면 노코드 툴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 집단도 같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건가요? 개발자들도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이게 사업부가 나뉘다 보니까 네. 그 사업부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을 네.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자가 이제 대표님 회사에 없어서 노코드 툴을 전략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강점으로 노코드 툴을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니즈는 가설 검증을 빨리 한다. 특히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기획자나 PM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바트넥 걸리지 않고 네네네. 빨리 할 수 있는 특히나 초기 레벨에서. 네네네. 그리고 저는 또 사실 이게 확장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했어서 네. 기점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와인 아셨어요 사실 그냥. 그리고 저희 시작할 때 3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하기 네.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기획자 하던 친구가 프론트엔드처럼 이제 버블을 하고 네. 나머지 둘이서 이제 서버를 개발해가지고 아.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스 만드실 때 그 기획자, 개발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개발자가 있다고 해서 개발을 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제 기획자분이 같이 서비스를 맞아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네. 아예 노코드 툴을 네. 셀렉션을 하셨고 그리고 네. 개발자로서 이제 뷰로 이 노코드 툴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지를 사전에 좀 또 검증을 네. 하고 네. 버블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검증한 어떤 이런 노코드 툴로 이렇게 사업을 사스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보여지고 개발 속도도 혹시 좀 장점 있나요? 네, 그쵸. 그게 장점이어가지고 일단 저희도 개발 툴 같은 거 고를 때 러닝 커브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레퍼런스인데 네.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발전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리액트가 왜 잘 됐냐. 네. 물론 생태계도 뭐 좋고 뭐 네. 근데 일단 쉽게 계속 한 것 같아요, 걔는. 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어떤 레이어들을 둔 개념들. 뭐 단방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되게 잘 워킹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러닝 커브가 결국에는 생산성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숙련된 개발자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버블이 그게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개발자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블도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수정에 접근 권한이 다른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네네. 분업이 좀 쉬워지는 것 같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1차적인 생산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컴포넌트들을 얘네가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쉽게 가져다 쓰는 거죠.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론트엔드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만들면 그걸 여러 군데 쓰는 것처럼 네. 그 버블 안에서 있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잘 만들어놓은 컴포넌트 그냥 가져다가 쓰니까 거기서 진짜 생기는 빠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AI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다 이런 커서나 윈드서프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도구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빠르게 생산을 해서 개발 쪽에서도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혹시 노코드 쪽에도 그런 AI에 대한 활용도가 있나요? 네네. 일단 제가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노코드 쪽에도 당연히 AI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도 이번 올해 버블콘에서 노코드 AI 도구를 이제 런칭을 했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피그마 쪽에서도 AI 되게 잘 되고 네네네. 그리고 플러터플로우 같은 네. 이제 로우 코드라고 할까요? 코드 네. 제너레이팅이 되는데 네. 레이아웃도 좀 구성할 수 있는 노코드 네. 툴에서도 AI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도구 자체는 특정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솔루션들이 다 흡수해서 얼마나 이제 편의성 높이냐의 문제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AI 쓰는 거랑 노코드에서 AI 쓰는 거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추상화 레벨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로우 레벨에서 판단하는 거랑 네. 세밀함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 자유도가 좀 달라지고 네. 근데 저희가 AI 툴 쓸 때 어셈블리어를 AI로 쓰는 거랑 자바스크립트 AI로 쓰는 거랑 리액트 AI로 쓰는 거랑 네. 다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 개발에 대해서 지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지시할 거냐 문제거든요. 네. 결국에는. 근데 노코드 레벨에서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네. 훨씬 더 브로드하게 저희가 명령을 하고 인터랙션 네.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코드 레벨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네.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뭐 제어도가 좀 높아지는 개념이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저는 아예 발전 방향이 다르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코드 레벨에서 저희가 AI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직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지 네. 적은 컨텍스트 양을 주었을 때 명확하게 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노코드 쪽에서는 네. 저희가 조금 더 비즈니스 컨텍스트 아니면 네. UI 컨텍스트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을 때 네. 원하는 동작이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냥 피그마 AI 상상해 보시면 되게 써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개발 쪽은 뭐 저도 지금 개발 툴을 아예 그냥 AI 도구들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전보다 몇 배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그렇죠.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얘가 짜는 코드에 대한 이해가 맞아요. 있고 애초에 이제 요청을 할 때 개발 골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상태로 이 골격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짜라고 하니까 잘 짜는데 이제 노코드 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드 레벨이 아니라 뭐 컴포넌트 레벨이나 펑션 레벨로 이렇게 추상화가 맞아요. 되어 네.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한 번의 프롬프팅으로 뭔가 얘한테 요청하는 그 단위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피처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맞아요. 네. 해도 얘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버블 같은 곳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래도 대비를 잘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튼 아직 좀 부족하긴 해요, 확실히. 그게 아무래도 커서는 사실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가 못 따라가니까. 네네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면 저는 좀 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일반 솔루션 업체들이 그 정도 네. 수준으로 사용자 제공하려면 좀 아직 먼 것 같긴 해요. 원래 AI가 본업이 아니라 이제 맞아요. 노코드 툴이 네. 본업이어서 AI를 이제 이렇게 좀 학습해가지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커서가 너무 좋아 보이긴 하죠. 네. 사실. 네. 개발 쪽에서는 진짜 AI는 거의 무조건 요즘은 쓰는 그러니까요. 기술입니다. 네. 저도 쓰면서 이거 없이는 이제 개발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고객사, 아까 사스를 운영하실 때 고객사는 어떻게 확보하세요? 고객사는 저희는 다 이제 인바운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양해졌는데 뭐 다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도 하고 SEO도 하고 네. 뭐 소개도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일단 알리는 활동들은 그냥 다 하고 네. 주된 퍼널은 문의를 저희한테 남기시면은 네. 그때 컨택을 드려가지고 네. 이제 뭐 써보시기 하던가 아니면은 직접 써보실 수 있어요. 무료 체험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퍼널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사용해 보시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최대한 실제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전화를 한 번씩 다 드리죠. 네. 그리고 뭐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도는 합니다. 그래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힘들죠. 이거 네.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에이전시 운영할 때 고객사들이 이렇게 문의 남기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나씩 다 하는 게 뭐 제가 직접 다 응대를 했기 때문에 좀 심호흡을 좀 고르고 전화를 해야 되긴 했었어요. 딱 이것도 제가 뭐 고객사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도 관리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어디 네. 왔다 갔다 미팅도 하러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하나 뭉탱이로 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잘 할수록 실제 고객으로 잘 맞아요. 전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이전시 운영하는 거랑 좀 많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B2B 라서. 사스 쪽 맞아요. B2B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좀 할 얘기가 있긴 해서 그래서 사실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주 타겟층이 개발자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에이전시 대표가 생각하는 이제 개발자가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거랑 직접 에이전시를 혼자 1인 창업하는 거랑 아니면 수주 받아서 하는 거랑 네. 아니면 그냥 스타트업을 개발자서 하는 거랑 네.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베스트일까에 대해서 너무 에이전시 좋네요. 대표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면 네. 재밌는 콘텐츠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그 대표님도 저도 궁금했던 건데 네. 차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네.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좀 차려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잘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렇구나. 노코드 네. 이제 저희 노코드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프리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 주신 주제, 그러니까 프리가 좋을까 아니면 회사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로는 회사를 차리면은 단기적으로 돈은 더 못 번다.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구성하는 데에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사실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만들기 전까지 돈을 더 못 벌고 10명, 20명 돼서 좀 그게 제대로 다 굴러가면은 네. 좀 괜찮을 수 있는 네. 이런 그럴 것 같더라고요. 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좀 에이전시 초반에 한 이제 10명 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제가 뭐 레일즈 저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당시에 이제 주력으로 했으니까 루비 온 레일즈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좀 시니어 개발자분도 제가 그때 뭐 채용을 했었고 다음 주니어들도 이렇게 있으면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나가서 저희 주니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분 되게 나쁜데 뭐 이렇게 뭐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잘 되나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은 조금 있다가 또 정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잘된 케이스도 물론 나왔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과 좀 잘된 케이스가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개발 쪽은 이게 그냥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고객 응대나 아니면 뭐 회사라는 어떤 팀 단위 이상만 돼도 좀 매니지먼트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쵸. 저는 그쪽으로 뭔가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발은 제가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다른 매니지먼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또 이게 이익이 나는 형태가 될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로 맞아요. 20 몇 명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개발을 뭔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시니어 개발자분이 또 주니어한테 이거 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꼬드겨가지고 주니어분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했을 때 이게 뭐 무슨 문제였을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금방 와해가 되더라고요. 구심점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프리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튼 전반적인 걸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일즈랑 뭐 기획도 하시고 뭐 개발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프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사에 좀 맞춤형으로 밀착해가지고 쭉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비용 구조가 좋기 때문에 프리에서 3.3% 뜨는 거랑 맞아요. 4대 보험이랑 그 보험 그 퇴직금까지 다 고려해서 운영하는 거랑 맞아요. 구조가 완전 달라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외주 쪽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리랜서들이 더 잘하고 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네, 그냥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네. 그래서 저는 나간 친구들 보면서 아, 회사로서 우리 강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고도할 건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형태로 했을 때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은 일단 개인 프리랜서보다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과 어떤 신뢰도 때문에 고객들이 맞아요. 돈을 뭐 2배, 3배 이렇게 더 주고 이제 개발사에게 맡기는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전시 사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기존의 고객사들이 유지보수 계속 이제 계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다 유지보수 계약 그것도 쉽지가 않으신데. 1년, 2년 지금 저희 이제 중단한 이후에도 거기서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고객사들을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개인이었으면은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좀 유지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단발적인 프로젝트면은 개인 프리랜서가 낫고, 이거를 개인 프리랜서들은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맞아요. 네, 신뢰를 잘 줄 수만 있으면 어떤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에이전시가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터 시켜야 되죠. 프리랜서는 처음에 이제 주니어가 그냥 바로 프리랜서 시작 못 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주니어들을 이렇게 교육을 몇 달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한 명의 개발자가 되게끔 하면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HR이나 세무나 이런 서포트 하면서 운영을 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낮은 어떤 그 단가를 원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에서는 노코드 에이전시는 굉장히 거기에서 딱 장점만 잘 추리셔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신뢰와 비용을 다 잡으신 거잖아요. 시간도 빨리 개발이 끝나고. 저는 이제 그냥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하시는 대표님들, 에이전시 대표님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익을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보면서 좀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에이전시 중단하고 저희는 사스 만들고 있는데, 프리랜서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간 홍보를 드리면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좀 기초 가이드를 인프런 강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그 설명란에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간 홍보였습니다. 이게 네. 프리랜서 분들 관련 조금 더 그냥 생각하는 거에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지금 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 측면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옛날에는 잘하는, 그러니까 고객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내는 개발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에이전시들이 되게 그 각광을 받았던 것 같고, 그때 사실 좋은 회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그 대표님 회사 저 진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진짜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리랜서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진짜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그 회사 내에서 지금 신사업을 할 때 코스트를 되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프리랜서 분들은 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기회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좀 다루실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한두 명들 친구 불러가지고 뭐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은 되게 일반 직장,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돈 더 잘 벌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경력이 꽤 있으실 때. 맞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요즘 이제 솔로 프로너, 프리랜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솔로 프로너나 인디 해커처럼 이제 그냥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표님이 이제 3명의 팀으로 사스를 만들어서 이제 확장을 잘, 투자도 받으시고 확장을 이렇게 잘 하신 케이스고, 초반에는 약간 인디 맞아요. 해커하는 팀처럼 움직이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고, 저도 사실은 에이전시를 종료한 이후는 개발자 한 분이랑 둘이서 이제 되게 작은 팀으로 사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스를 만들고 있는 인디 해킹 팀에게 뭔가 대표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그 되게 마이크로한 사스들이 그 되게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점점 더 솔루션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또 필요한 솔루션들이 계속 있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연금처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네. 근데 이게 연금이라는 게 사실 100만 원, 200만 원만 돼도 엄청 크거든요. 그죠. 근데 10만 원 되는 게 20개 있으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 잘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뭔가 시도해보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은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만들면 진짜 돈을 잘 내겠다라는 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거를 좀 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비용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천년만년 만들면 당연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라이트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거를 일단 잘 찾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쪽에서 연금처럼 네.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100억 이상 매출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디해킹의 장점은 한 달에 일단 1-200만 원이 벌리는 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1-200씩 벌리는 걸 더 트라이를 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 1000만 원 정도를 혼자 벌거나 뭐 2명 팀 정도가 이제 벌면은 꽤 괜찮은 수익 모델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서비스를 유지하는 어떤 인건비나 시간도 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약간 복리로 불어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디해킹 팀이 이제 저는 스타트업들 대비 어떤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잘 확보를 한다면은 굉장히 저는 지속 가능하고, 이게
위해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뭐 비용 통제가 훨씬 더 쉬운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그쪽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앱 개발자들이 원래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앱 개발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때 맞습니다. 그 알람 앱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100억 넘게 버시잖아요. 아니, 거기는 제가 스토리 잘 모르는데 네. 네, 거기는 너무 잘하시니까 네. 제가 들으면 거기 말고도 뭐 작은 앱들 습관 형성 앱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맞습니다. 당시에 돈 버는 거 많고 지금 B2B SaaS 웹솔루션 쪽이 또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네, 또 네, 네. 완전 최근에는 AI로 작게 뭐 맞습니다. 해보시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은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하면은 네. 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렵기도 해요. 그냥 개발만 맞아요. 잘하면 또 안 어려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개발은 뭐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 찾아내는 거 PMF라는 단어 잘 아셔야 되는데 그쵸. PMF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엄청 스터디하고 실험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이런 네. 상황에서. 그것도 어렵죠. 네. 네. 경험이 있어야죠. 네, 오른쪽으로 이제 이미 잘 성장을 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갑자기 끝냈나요?